안녕하십니까, 수중주입니다. 오늘은 거래량과 매물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그 미트온이라는 종목인데요. 2017년 6월 달에 갑자기 갭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확인을 해보면 갑자기 하락하던 종목이 갭상승을 해서 이 매물대를 다 뚫어버리고 갭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니 이렇게 큰 매물을 왜 갭으로 뚫었을까? 내가 세력이라면 얘를 진짜 올릴 것 같으면 물량을 받기 위해서 몸통으로 뚫을 건데, 그래서 얘는 많이 하락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리딩을 할 때 요 종목은 좀 위험합니다. 얘는 많이 하락할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매물대 위에서 지지를 하고 상승을 해버립니다. 여기 매물대에서 지지를 하고 상승을 해버리죠. 그래서 많이 올라가 봐야 여기 고점인데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얘가 왜 이렇게 올렸을까? 그때 생각했던 게 이 앞부분에 있어서 세력이 다 팔아먹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큰 입구자를 만들고 중요한 곳을 떨어뜨리고 이제 내려오게 됐는데요. 이때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세력이 자기네들의 물량을 팔기 위해서는 갭으로 상승시켜서 지지해주고, 물량이 없는 곳에서 지지를 해주고 올라가면 상승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별로 좋은 갭은 아니지만 이렇게도 올릴 수 있구나라는 거를 여기서도 배웠는데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 계속 흐르다가 여기서도 물량을 한번 잡아먹고, 여기서도 물량을 잡아먹는 방법이 특이합니다. 갭으로 상승시켜서 밑으로 싹 팔아먹죠. 그때 왜 갭으로 해서 올릴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갭을 하게 되면 이 매물대가 에서 몸통으로 올리게 되면 여기서 이제 매도가 많이 나오지만, 갭으로 매물대 위로 딱 올려버리면 팔려고 했던 사람이 팔지를 않습니다. 가만히 가지고 있겠죠, 손을. 더 올라가려나 하고서 개인들은 팔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물량으로도, 작은 거래량으로 이만큼을 올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 올릴 때에도 이 많은 거래량이 터졌는데, 왜냐하면 이 중요한 그 이평선을 넘어가기 때문에 거래량이 털릴 수밖에 없겠죠, 매물이. 하지만 더 큰 매물대가 있는데도 갭으로 상승했다는 거는 작은 돈으로 많이 상승하기 위해서 아예 매물대 위로 장 초반에 밀어 올린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상승하고 팔아먹고, 그 다음에 아직도 다 물량을 못 넘겼기 때문에 세력이 올렸다가 빼고 올렸다 빼고 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세력에 금액이 없이 싹 빠지니까 계속 흘러서, 이거는 뭐 한 1, 2년 횡보하다가 뭐 올릴 수도 있겠지만 한참 걸릴 겁니다, 이건. 그래서 요런 모습을 보면
거래량이 많다, 나쁘다. 우선 기본적인 거는 거래량이 양봉일 때는 거래량이 많은 게 좋죠. 음봉일 때는 거래량이 작은 게 좋죠. 하지만 주요 매물대라든가 주요 이평선을 넘어갈 때에는 힘이 없으면 그곳을 돌파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몸통으로 돌파하면 좋은 거고요. 그렇지 않고 몸통으로 돌파하지 않고 뭐 갭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돌파하게 되면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도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게 올라가다가 요 중요한 이평선을 갭으로 하락해서 떨어뜨렸단 말이죠. 왜냐하면 여기를 뚫고 내리면 매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예 팔지도 못하게 그냥 갭으로 떨어뜨렸거든요. 그러니까 매물도 없이 작게 하다가 올려버린 거죠. 여기는 무서운 그 모습을 보여서 개미들이 더 타지 않게끔 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인 겁니다. 그리고 세력이 판 위치는 지금 요 라인에서 세력은 다 팔아먹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팔아먹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고점이 아니에요. 이 중간 부분에서 다 팔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매물대가 갭으로 넘어가면 얘가 한번 여기서 먹으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게 좋다 나쁘다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 더 갈 수도 있고 바로 하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갭상승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응을 항상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종목 보면 풍강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풍강도 보시게 되면 여기 매물대가 많은 곳이 있습니다. 풍광도 여기서 상한가를 만들고 여기 머리가 무거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매물대가 있죠. 이 매물대를 갭상승해서 그냥 뚫어버렸죠. 그리고 이 두꺼운 매물대를 우선은 지지를 해줬습니다. 종가로. 얘는 고점을 한번 거의 찍었죠. 고점을 거의 찍었죠.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떨어질 확률이 높겠지만 다시 밀고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근데 우선 고점을 찍어서 행태를 지켜주는 모습이 보이는지 아니면 떨어지는지 그 모습을 확인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웬만하면 이런 것들은 초보자분께서는 대응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5분봉에서는 크게 지지가 나타나진 않는데요. 이 파란색 선을 깨고 내린다고 하면 아마 세력선까지 해서 떨어뜨리게 되면 하락 쪽으로 완전히 기울 거고요.
이런 거는 보고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승일. 승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얘가 다음날 상승할까요?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상한가를 밀어 올리죠. 근데 매물대가 그 위에 바로 있습니다. 매물대가 위에가 많죠. 이런 것들도 갭상승해서 이 매물대 통과했다가 뭐 떨어지든지 뭐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IM텍 같은 경우도 여기는 나쁜 갭은 아닙니다. 여기는 나쁜 갭이라기보다는 그냥 매물이 없어서 그냥 올릴 수도 있었던 뭐 그런 거죠. 워낙 매물대와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 그냥 쉽게 그냥 상으로 점상으로 그냥 올려버린 경우고요. 이 매물대 뭐 위쪽으로 갭 상승해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물대가 지금 여기 선들에 있기 때문에 이 선을 뭐 터치할 수 있을 겁니다. 터치하고 떨어지던가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종목도 다 마찬가지고요. 이 매물대를 확인하셔가지고 이 거래량과 그 다음에 이 주가의 위치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보셔가지고 거래를 하시면 큰 수익이 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매물대와 거래량과 갭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세력이라면 내가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팔아야 될지 고민을 한번 해보셔서 거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거래량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좋은 갭과 나쁜 갭, 좋은 양봉과 나쁜 양봉 뭐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주가 거래할 때 차트를 보시고 공부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진지였습니다.